안녕하십니까, 위험성향입니다. 지금 시간 1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6시 되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상승론자고 대부분의 영상이 상승을 말하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우상향하고 미국에서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도 계속 상방을 봐야 했기 때문에 동안은 상방을 얘기했었지만, 최근 3개 영상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영상 역시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조만간 큰 하락이 다가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 상승론자가 하락을 볼 때 무서운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베어 인디케이터가 셀 구간에 돌입을 했고 이제 오르 구간이 많이 없다, 인디케이터가 8을 넘어가면 셀 구간인데 9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 향후 2달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다가올 것 같은 첫 번째 이유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COR 원먼스라고 해서 8에 가까워지고 8 이하로 내려간다면 어떤 섹터가 과열이 된 거고, 미국 증시가 과열이 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콜베팅에 너무 몰려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9.8 이 정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증시의 고점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베어 인디케이터 COR 원먼스로 봤을 때는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여전히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는 뭐 일단 1일 옵션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장기 옵션들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 S&P 콜 옵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상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는 뜻이고, 풋 옵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방을 대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떨어지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베팅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 확보를 하고 우리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VVIX가 최근 1년 정도 범위를 넓게 봤을 때 굉장히 낮은 범위에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빅스가 낮은 범위에 있으면서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그 뜻은 무언가 트리거가 생겨서 빅스를 툭 건드리면 빅스가 미친듯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지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VVIX 그리고 빅스가 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세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런 구간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초에 멤버십 영상에서는 26년도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대통령 2년차에는 사람들이 돈을 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통계치를 보게 되면 대통령 2년차의 리턴 값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차에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올해 트럼프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통계값을 따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지금은 좀 오르는 것 같아도 한 2월 3월에 좀 하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얼만큼 떨어질지 그리고 어디가 바닥일지 그거는 이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와서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스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스 계절성은 1월 중반부터 해서 올라가고요. 2월 3월에 빅스가 위로 많이 치솟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월 3월은 미국 주식 리턴 값이 그리 좋지 않은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계절성은 무섭게도 따라갑니다. 2월 3월은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2년차랑 별개로요. 3월쯤에 바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떤가 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1월 중반부터 빅스가 좀 오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적으로 봐도 조정이 오늘 당장 찾아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인 것 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종합적으로 지난 영상 그리고 이번 영상에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외적인 걸 좀 봤고요.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다이아고널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가 올라갈 때 1파랑 4파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원하게 올라가 주는 걸 우리가 일반적인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얘처럼 1, 2, 3, 4, 5 1파와 4파가 고점 저점이 겹쳤죠. 그러면서 이렇게 쐐기형 올라가는 삼각형 모양으로 5개 파동을 만들어주는 게 다이아고널 패턴입니다. 올라가고자 할 때 항상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다이아고널은 맨 처음과 맨 끝에서 나옵니다. 1파 아니면 5파에서 나와요. 얘가 1파라고 한다면 이 뒤에 이제 이렇게 2, 3, 4, 5가 붙으면서 모든 것을 리드하는 리딩 다이아고널이 되는 것이고, 얘가 마지막 꼭대기에서 나오면 엔딩 다이아고널이라 그래서 마지막 꼭대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신고가 영역이고 이런 모양이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RSI가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를 중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엔딩 다이아고널의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24년도 후반 이때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면서 이때 4파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게 수렴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쐐기형으로 5파를 만들고 나서 관세 빔을 맞습니다. 여기가 엔딩 다이아고널의 대표적인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1, 2, 3 여기서 4파가 나오고
다이아고날 패턴 이렇게 그리면서 1, 2, 3, 4, 5 한 파동을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조정을 좀 받고 6,700, 6,500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대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4파를 만들고 나서요 1, 2, 3, 4, 5 이렇게 5파로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ABC, ABC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6,900에서 7,000 요 범위에서 1월 말까지 한 1, 2주적 끌어주다가 7,000을 못 넘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옵션이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 6,900이 종가로 무너진다 그러면 바로 아래로 쏟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7,000을 뚫을 수 없을 것 같고요. 7,000을 못 뚫으면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중소형주들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장세가 앞으로 1, 2주 정도 더 나와주고 전체적으로 자산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말씀드렸던 관점대로 좀 잘 가고 있고 이 관점을 계속 저는 유지를 할 거고요. 옵션 구성을 봐도 S&P 7,000에 엄청난 콜옵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뚫어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6,900이 아래로 뚫리기에도 옵션 세력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 돼야 방향성이 좀 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7,000에 있는 옵션 물량이 좀 없어져야 뚫어도 뚫는 거고 6,900 아래로 밀려도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차트로 봤을 때는 6,900 아래로 좀 밀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제 관점이 틀리려고 한다면 7,000을 넘어가서 일봉에 안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 경우에 제가 아까 리딩 다이아고날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엔딩이 아니고 리딩 다이아고널이다 라고 한다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1분기에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적으로 7,000을 뚫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하방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다이아고널 패턴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조정파고 1파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1, 2, 3, 4, 5 올라간다도 충분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6,900이 뚫리기 전까지는 일단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은 있다. 하지만 6,900이 깨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땐 다 도망가고 해칭을 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옵션 만기 끝나고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돼야 방향성은 나올 거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틀리고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7,000 이상에서 뭐 일봉 하나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일봉 한 두세 개 정도가 양봉이 뽑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7,100까지 타겟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스닥 역시 지금이 이 구간이랑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삼각수렴 그리고 나서 만만하게 올라가고 나서 이 고점을 지키지 못한 채로 관세빔을 맞았거든요. 지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 나가고 내려가기 전에 페이크 구간에 있거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삼각수렴 이후에 한 파동 올리고 조정파동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신고가 그리고 QQQ 650, 640 여기까지도 가능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가 뭐 6,900이 깨지고 그러면 여기가 내려온 게 A파가 되고 반등 B파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900을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고, QQQ도 이 추세선 밑에서 뭔가 마감이 된다 그러면 아래로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620 정도를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620이 지켜지면 650까지의 상승을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630 이상에서 일봉이 마감돼야 그나마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주들이나 빅테크들이 차트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뭐 러셀이나 코인 쪽 중소형주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OXL 볼 텐데요. 반도체 지수는 지난 영상에서 320이 중요하다고 했고 320 지지하면 350 정도 타겟으로 보겠다고 했고,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뭐 잘 나와주면서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또 좋은 상황이고요. 옵션 구성도 32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350포인트까지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원지수 기준으로 320포인트가 옵션상 중요했었고 거길 넘어섰고, 이렇게 제가 추세선 그어놓은 건 몇 년간의 고점들 이어놓은 추세선입니다. 여기 330포인트까지 지금 뛰어 넘어서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35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옵션상으로 봐도 35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속슬 기준으로 보면 한 10% 더 올라갈 룸은 있고 65까지 속슬 기준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조정받고 파동 더 올라가느냐, 그
그 문제가 되겠고요. 훅슬은 350포인트 한 65, 여기서 익절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영망치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330포인트를 깬다, 그러면 뭐 도망가야 되는 라인 이렇게 보겠고요. 330포인트 정도가 이제 지지가 되면 여기서 수렴하고 파동 뭐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훅슬은 60에서 한 65 정도 여기서 익절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또 시장의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아니면 중소형주 코인 쪽이 가장 투자하기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멤버십에서는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을 보고 있지만 그 중에 차트 가장 깔끔하고 괜찮은 건 리게티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WX 와이파 삼각 수렴으로 내려왔고,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일봉이 지금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은 차트가 됐고요. 타이트하게 하실 분들은 25불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 추세선 밑에서 4시간봉 내지 일봉이 안착을 해버린다 그러면 손절 잡고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잡거나, 아니면 22불에서 한 20불에서 추가 매수 받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차트를 봐서는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1, 2에 3으로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올라가면 이 매물대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왜냐면 쉽게 빠졌기 때문에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여서 33불 정도, 35불 여기까지는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여기서 한번 맞고 내려온다고 해도 하나 둘 세 개 파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1차 33에서 35불, 2차 44불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클로도 기세가 좋은데요. 멤버십에서는 추세 뚫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올라가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클로는 ABC, X, AB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쐐기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여기서 조정파 종결이 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추세 뚫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반등 파동이 이렇게 한 파동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죽지 않을까, 죽어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5불, 90불 옵션 지지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요케덴 숄더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0불, 95불 요 아래까지 모아가거나, 아니면 오늘 좀 매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요 추세선이 있어요. 여기가 계속 저항받았고 여기서 뚫으니까 날아갔던 여기를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한 130불 됩니다. 요 범위를 손절 라인, 모아가는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파동 올라가면 130불 정도 일단 타겟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150불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130불 정도 보시면서 요 아래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세파동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볼 것은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그냥 삼각 수렴 중이고, 이 수렴 뚫으면 상방으로 올라가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불 라인을 찍고 가든 뭐 바로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한 4000불 정도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더리움은 WX 와이파 삼각 수렴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보통 이 추세 하단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3000불 찍고 올라가거나 바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4,000불 정도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추세선을 넘어서 일봉이 지금 3개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파동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완전히 상승을 컨펌 짓기 위해서는 이 꼬리 있죠. 이 꼬리가 3,450불 정도 됩니다. 이 위에서 만약에 일봉이 마감을 한다, 종가 마감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지지받고 올라갔고 못 뚫고 내려갔고 여기서 못 뚫고 내려왔던 중요한 매물대가 3,450불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뚫어낸다면 기본적으로 4,000불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의 파동은 더 봐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평행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450불 그 위로 올라가면 상단까지 해서 한 3,800에서 4,000불까지 간다, 이렇게 이더리움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450불 여기를 못 넘고 한 번 더 꼬꾸라진다 그러면 A, B, C, D 이 5개 파동이 여기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한 파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추세를 살짝 뚫는 척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4,000불까지 일단 가는 걸 메인 관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마인 볼 텐데요. 이더리움과 비슷한 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평행 추세 안에서 잘 놀고 있다가 내려갔고 회복하는 척 페이크, 내려가는 척 페이크를 치고 어쨌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 줘야 다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겠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2불 정도 이 추세 안쪽에서 어떻게든 일봉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추세선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어제 일봉이 이 위에서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추세선은 다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캔들을 32불 지지가 잘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추세 상단까지도 시간이 걸려도 올라갈 거다 라고 이렇게 추세선으로는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비트마인의 현재 구간에서 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보면 이더리움처럼 WX 와이파 삼각 수렴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시원하게 가지 못하면서 막히게 된다. 그러면 38불 정도 뚫지 못하고 조정 한번 받고 복합 조정을 끝내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한 50불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이 잘 올라가 준다 그러면 이런 식의 평행 추세로서 A, B에 C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 매물대 한 45불까지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32불이 중요하겠고요. 옵션적으로는 30에서 31불 여기 강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뚫리긴 어렵다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방금 말씀드린 추세선 이 밑으로 내리면 조금 어려워지는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이 상승하게 된다면 요 추세선 37에서 38불 걸리게 된다면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걸리지 않으면 45불 추세 상단 52불까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함께 비트마인을 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장세는 S&P 6,900이 깨지느냐 7,000을 돌파하느냐 그 문제지만 일단 이번 주는 여기서 횡보하고 다음 주에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6,90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중소형주나 코인 쪽 코인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900이 깨지면 해칭 그리고 숏을 잡는다거나 도망친다거나 빅스를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7,000을 돌파한다 그러면 기술주나 반도체를 매수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